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금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로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또 내일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따뜻하게 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직접 1대1로 종목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들어오셔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요. 주식계의 조인성, 아니죠. 최인성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식사하셨어요? 밥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그죠? 네. 어쩐지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인공장기 쪽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2차 전지 소부장주들까지 모든 섹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자면 역시나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시장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잘 선방했고 거래대금 또한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장을 마감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느냐 그리고 지수가 빠지지 않았느냐를 보면서 오늘 시장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코스닥 보여드렸으니까 코스피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코스닥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았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나라는 설명까지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장 종합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 코스닥에서는 830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700 종목가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간 종목 2종목과 하한가에 간 종목 1종목이 눈에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분할 익절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설명도 드렸었던 툴젠이 있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87 종목의 상승과 384 종목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 양상이 계속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건 시장이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내 종목은 아직 주가가 하늘에 있으면 지수가 하락할 때 내 본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유한 종목의 테마 또는 섹터가 지수의 영향을 덜 받거나 아니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0721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오늘 그래도 증시 괜찮았고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노란톡방 말고도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종목 상담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교육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교육 준비해 주셨나요? 항상 똑같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가지고 나온 차트에 있는 선들의 의미를 이해하셔야만 제 차트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핑크색 지지선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가 되는 자리이기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락 추세가 아닌 반등을 보여줄 때 언제부터 바닥이 잡히고 한 계단 올라가고 한 번 더 그 계단을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는 해당 종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을 때만 진입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해당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저항선 가격 구간이 분할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왜 전량 익절이 아니라 분할 익절이냐?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더 큰 폭의 상승. 자, 어느 구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냐면 여기입니다. 바닥에서 넘어가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상승. 어떻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아랫단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꺾여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에 닿았을 때 전량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익절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과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하늘에서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빛기둥을 표현해낸 이유는 차트를 장기적으로 끌어봤을 때 우리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적이 있었나? 아니면 어디쯤에 포착이 된 거지? 라는 걸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빛기둥으로 표현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형광색 지지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은 핑크색 지지선보다 더 확실한 지지선이 되며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진입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손실액이 커지실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다시 원상 회복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의 역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으로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토르 기법.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토르 기법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관점에 대한 공유이기 때문에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토르 기법을 왜 주구장창 말씀드리는지 예시 종목과 그리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지지선, 검은색 저항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검은색 저항선에 닿을 때가 분할익절 자리가 되겠죠. 반대로 내가 매수한 종목이 검은색 지지선보다 윗단에 있다면 검은색 지지선을 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메가토르 기법, 또 토르 기법,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기법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지금 실시간 노란 톡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바람이다님께서 실시간 인증사진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많이 저희 방송 인증사진도 남겨주세요. 지금 또 수익님도 계시고요. 와, 지금 전문가님과 저의 방송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입장하셔서 댓글도 꼭 많이 남겨주세요. 인사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저희하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한 상승한 종목들 이런 것들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기법을 알아야 제 종목들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 기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선결 조건입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다음 기준봉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되는 자리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종목을 보실 때 이 자리가 뜨면 익절 자리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왜? 평소보다 높은 거래 대금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없이 뭐가 된다? 아, 이제부터 조정받겠구나. 하락 조정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 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만 판단했을 때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캔들 2개 또는 3개로만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심리선 자체가 어떻느냐면요. 기준봉이 포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포착된 날의 기준으로 2거래일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거래일이 넘어가면 이때부터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미수 때문이겠죠. 자, 미수를 써서 기준봉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수로 들어왔을 때 정리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루, 이틀, 3일까지죠. 해당 종목을 보유한 지 3거래일째까지 미수 금액을 정리하지 않으면 4거래일째 오전에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강제 청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미수로 매매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이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3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미수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난 주가 올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착해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캔들의 위치도 좋은데 그게 오전장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법 떴다고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종가 때 신호가 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래로 박혀서 음봉으로 마감하면 그런데 그 음봉의 위치가 기준봉의 시가보다 낮게 깔려서 끝난다면 그 종목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 투자자들까지도 포용하면서 종가 때까지 익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익절의 물량까지 모두 다 소화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 동시호가의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서 해당 종목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왜 시장가로 진입을 하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3,005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3,005원인데 여기에서 3시 20분의 가격입니다. 3시 30분에 3,000 얼마? 대략 15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정가로 매수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가를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겠지만 확실하게 토르 신호가 포착되어 있다라면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확실하게 진입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정가로 매수했다가 체결 안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10% 20% 올라가는데 지정가로 들어가서 결국 체결이 안 돼가지고 미체결로 남아서 이 수익을 못 받네요.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떠나간 기차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종가 베팅 얘기해 주셨는데 저 궁금한 게 그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거래량보다 금액이 더 중요한가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은 그날의 금액의 변동성에 대한 추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네. 10,000원에 시작한 종목이 13,000원에 끝났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10,000원, 11,000원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된 것과 13,000원 상한가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된 것은 결국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거래 대금은 10,000원 초반대에서 거래된 거래 대금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 곱하기 거래량이 되겠죠. 그 금액에 대한 가격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가 베팅 기법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가 베팅 종목들 바로바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들어오셔서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제 뒤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인데요. QR코드 네. 저기 있잖아요. 어디 네. 보고 계세요? 저 뒤에 예. 보고 하셔야죠. 네. 아이고 참. 전문가님께서 네. 이렇게 직접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요. 07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기뻐님이 전문가님 사진 이렇게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데 이 글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을게요. 코즈브 앵커님 너무 귀여우세요. 우와, 누구예요? 네. 후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우님. 우와, 우리 지금 위에 제 칭찬 있었는데 왜 넘기세요, 피디님? 위에 아나운서님.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포즈가 어정쩡한데 이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채팅창에 활발하게 참여해주고 계세요. 헉, 감사해요, 여러분. 후우님 제가 꼭 기억할게요. 저 이렇게 칭찬해주신 분들 제가 너무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저도 등장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에 대해서 또 종가 베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같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가 벌써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들 고민되시죠? 다음 주 봐야 할 이슈와 업종,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이슈는 HLB 제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드려 볼까 해요.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들 자체가 꽤나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가 있다? 유전자, 항암 관련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만 치료까지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집중해서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신약 물질인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기대감이 있었죠. 오늘 툴젠도 마찬가지로 FDA 승인에 대한 내용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미국의 주요 처방 약 급여 관리 업체의 시판 예상 목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국내 간이암 분야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FDA 비승인 루머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대응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나 싶었지만 마지막에 종가 때 다시 끌어올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HLB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한 내용 그리고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인 강세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HLB 제약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제 어떤 얘기를 드렸느냐? HLB는 거래 대금이 덜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 하더라도 HLB를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는 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 자리 뭡니까? 과거의 고점이었었던 가격을 돌파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최대한 내가 이 종목을 약수익으로 익절한다 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여기까지도 끌고 와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분할 익절하셔야겠지만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의 익절 가격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HLB 제약의 상승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자, 3월 6일 날 종가가 21,200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3월 21일에 고가는 얼마까지? 42,050원까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종가가 얼마냐? 어제 종가와 비슷한 상황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오늘 개파락했는데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그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은 역시나 여전히 HLB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해놓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 자리가 또 한 번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데이트레인 관점으로 스캘핑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 하프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 있는 42,050원을 넘어가는 42,100원에서도 진입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률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100%가 임박해 있죠. 하지만 충분히 100%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마지막에 장 막판에 조금 실망적인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파로사이바이오입니다.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와 AI 신약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빅데이터 및 AI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엔비디아가 신약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이오니모의 확장 생성형 인공지능 툴킷을 소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안 그래도 제약 바이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날개가 달린 격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것. 그리고 잭슨 황의 친필 서명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날개가 달렸고 그렇다면 또 같이 볼 수 있는 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까지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리는 25,000원이 아닙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있죠? 이 가격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할 것이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 왜? 이 자리는 뭐가 된다? 분할 익절하는 자리가 된다. 그런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18,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종가가 나와준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차 상승한다.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기준봉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오면 내일 뭐가 뜰 수도 있습니까? 토르 신호가 또 한 번 포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얼마 안 지난 거래일에 또 한 번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 뭐가 된다? 이번에 상승했었던 곡선보다 더 높은 경사각을 이루면서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종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은 18% 정도 나왔지만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종가가 18,900원보다 아랫단으로 끝난다면 익절하셔야 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오늘 강했잖아요. 그중에서 종목 HLB 제약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 가져와 주셨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어제 HLB 그룹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HLB 제약 같은 경우는 HLB가 오르면 같이 동반 상승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HLB 1,500억 원 유상증자 때문에 또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주가들이 보이더라고요. HLB 그룹주들이요. 네. 이 부분은 HLB 제약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오. 있어서 더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1,500억의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주가가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건 유상증자 하세요. 아. 하시는 거 좋은데 우리 그래도 아직까지 HLB를 믿습니다.
라는 투자자가 많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시가가 낮게 형성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가를 끌어올려놨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유상증자 나왔다, 제3자 네. 배정 뭐 나왔다, 12, BW 나왔다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 예를 들면 카페24 누가 투자했습니까? 구글이 유상증자했죠. 네. 구글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투자를 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하늘 높은 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 좋은 이슈들, R&D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을 통한 혹은 빅 기업들이 투자하는 유상증자라면 겁먹을 게 아니라 이 종목 어디까지 날아갈지 무서운데? 라면서 익절 자리를 잡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님께 또 이렇게 오늘 하나 꿀팁 배웠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소식이 아니고 빅기업이 투자한 경우에는 큰 기업이 투자했을 때에는 호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8542 바이오도 또 다음 주 월요일 종가가 매우 중요하다,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1대1로 바로바로 상담해 주시거든요. 우와, 주린이담님 안녕하세요.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후우님이 이거 8542 대박이라고 하셨어요. 가즈아님께서는 술 마시고 있어서 오늘 5,000원 벌었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드셨대요. 히든 뭐예요? 히든은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이따가 알려주실 거니까 채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즈아님, 술 드시면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가자님,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얼마를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000원밖에 수익을 못 내셨다면 오늘 네. 히든 종목 정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조만간 도래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약주 드시고 계시더라도 절대로 오늘 내보내는 종목 기억하셨다가 매수하셔야만 한다는 거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께서 다음 이슈는 로봇 관련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아진엑스텍입니다. 그런데 네. 아진엑스텍은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하는 건 여러분들 왜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엔젤 로보틱스 상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IPO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명 변경도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얘기했었던 올해는 영업이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 뉴로메카, 로보로보, 로보티즈, 로보스타 거기에 오늘 대동과 대동기업, 농기계 관련된 로봇 관련주까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힘차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진엑스텍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거 두 줄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무인화 추진 본격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모션 대여 솔루션 삼성에 납품하는 수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은 증가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것.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 두 가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반도체와 로봇. 그렇다면 올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 필수적일 겁니다. AI 보셔야죠. 로봇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끝일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상승을 멈췄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이름이 이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경쟁 상대로서는 두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런 테마들과 겹겹 경사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의료 AI, 로봇 AI, 의료 로봇 AI 등등 겹경사가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지넥스텍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바닥에서 신호가 포착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승에서 하락 추세로 왔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변동성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 구간까지는 오겠구나.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서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으면 그 위에 안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아직까지도 하락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익절해야 되는 지지선을 잡을 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타나면 뭘 합니까? 익절하죠. 분할 익절해서 남은 물량 혹시나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왜? 반도체에 대한 업황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분이 눈에 보였으니까 아지넥스텍 여기에서 혼자 이탈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윗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제약바이오주들, 반도체주들 마찬가지로 고점 구간에서 놀고 있긴 하나 전고점까지 아직 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양새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로봇 테마로, 반도체 테마로 얼마만큼의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 어떤 뉴스가 필요할 것 같은가요? 수주, 그죠?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와줘야만 하겠죠. 그런데 아지넥스텍 꿈틀꿈틀 거리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수주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래 대금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한 발 남은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끝낸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쏘아 올릴 때 언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날 그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그때 또 한번 분할 익절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려와서 지지가 되는 자리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올해 봐야 할 산업군 중에 반도체도 봐야 하고 로봇도 꼭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와 로봇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아지넥스텍처럼 겹경사인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라라고 알려주셨고요.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무인화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소식이나 실적 관련된 소식들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로봇 관련주들, 로봇 테마 열심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곧 상장될 엔젤 로보틱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전문가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 종목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와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혹시라도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온다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명을 네. 제가 해드릴 때 저와 아주 가까운 그쵸. 곳에 계셔야만 하겠죠. 네.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야만 바로바로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되거든요. 참여 코드는 0721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상단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로 전화하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요.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벌써 마지막 이슈인가요? 마지막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K입니다. TCK인데 이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이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가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딱 한 가지 이슈만 보시면 됩니다. 고순도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및 태양 전지용 실리콘 인고 그라파이트 부품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흑연 제품 전문 생산 업체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건 흑연 관련주라고? 그죠? 왜입니까? 중국에서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이 생길 경우에 흑연 관련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흑연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주량이 감소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흑연이 많이 풀릴 때는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흑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누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TCK의 주가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600일 차트인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이 잡힌 건 얼마 안 됐는데 바닥이 잡히고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런데 이 구간을 1차 상승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락하면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메가토르 기법은 언제 포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포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누누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은 익절하는 자리를 어디로 잡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익절 자리가 있다. 그리고 남은 12.5%의 물량은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시다가 자랑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1차 5%입니다. 2차 검은색 저항선이죠. 마지막 3차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익절을 하는데 잘 보시면 1차와 검은색 저항선의 이격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1차와 2차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렇지만 물량을 2번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매도한다. 그리고 오늘 2차 익절이 끝났습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미리 걸어놓고 익절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의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거래 대금이 붙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하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3차 익절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 종목은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그런데 그 히든 종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 노란색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직접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여시고요. 그 상태로 제 바로 옆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721번 입력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장 안에서 제가 장중에 드리는 정보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관점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 만들어 보시고 한번 찍어 먹어보고 맛없으면 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맛있으면 저와 함께 맛있는 식사 지속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이슈들 천천히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주식시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쉽게 히든 종목,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그런데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애국주입니다. 그리고 제지주예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풀어나가면 윤곽이 잡히실 텐데 그래도 모르겠다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저출산 테마로도 엮여있는 종목인데 화장지 제조 판매, 지류 제조, 그리고 일용 자파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시 기저귀나 화장품 역시
불매 제품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애국 관련주로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 생산 제품인 기저귀로 저출산 관련 정책주로 편입되어 있고 총선 대선 시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자,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 곧 있으면 한번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가져 나온 종목들은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종목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려오다 못해 저점 찍고 3개월 지났고 이제부터 상승하면 급분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여기가 끝이면 섭섭할 겁니다. 왜? 고점이 되는 3,295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이미 보여졌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텀,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들어갈 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한테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 근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저출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중국발 황사가 밀려올 때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총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으로 인해서 저출산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느냐? 아니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발 황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황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마스크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인해서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라는 겁니다. 마스크의 판매량이 중국발 황사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감소되겠습니까? 증가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그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언제가 되겠습니까? 1분기 때 나온 매출액일 수도 있고요. 2분기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는 매출액은 언제? 3분기쯤 돼야 나오죠, 발표가. 하지만 주가는 선반영 받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너무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3월 22일 날에 종가가 얼마? 3,075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놓치시면 매우 크게 후회하실 수 있다. 왜? 주가가 바닥입니다. 바닥 구간이에요. 여기에서는 얼마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익절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의 상승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들을수록 종목명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종목명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남겨봐 주세요. 그럼 제가 전문가님께 이 종목 맞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네 글자 종목, 일단 애국 관련주고 또 이 종목도 역시 겹경사 종목인가요? 맞죠? 그렇죠. 네, 저출산에다가 애국 관련주에 또 곧 있으면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서 2분기에 상승할 것 같다. 지금 우리 주식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바닥, 저점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딱 이 종목이 그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한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오! 지금 시루님이 모나리자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중국발 황사가 들어오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 바로 봄비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렸어요. 아주 따뜻한 기온 속에 습도가 90%에 육박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점차 다시 황사가 몰려들 수 있는 계절이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입니다. 2분기까지 안 끌고 가도 수익을 네.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렇군요. 수익률 아까 최소 20%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비가 왔고 진짜 금방 수익도 찾아올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전문가님
뭐 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 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좋습니다. 갤럭시아 SM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관련된 종목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위지트도 보셔야 될 거고요. 두나무와 관련된 종목인 여러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상승해서 선방하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도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이 종목들을 언급하게 됐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직 빠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거래 대금이 네.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견해봐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래 대금이 40%에 육박해요. 근데 비트코인 그만큼,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뻔히 눈에 보이시죠? 네. 비썸, 업비트 등 여러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거래소들의 순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주들의 주가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첫 번째,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점차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10만 불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억을 넘겼다라는 이슈보다 더 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며 그때 가서 4월이 되면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갤럭시아 SM은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기술투자 마찬가지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점으로 박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만 내려왔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다시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있으나 어느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냐? 바닥입니다.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본전에서 나오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버리셔야 된다라고도 설명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 있는데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동전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위지트는 투자하려는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과 관련되면서도 게임 관련주이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개발하는 게임들은 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위메이드보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까지도 지켜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만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들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4월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또 넘길 가능성도 있으며 그레이스케일의 GBTC 3일 연속 대규모 유출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현물 ETF 자금이 유입된 시점은 56,000달러 부근입니다. 지금보다 10,000달러나 낮은 상황이었었죠. 그렇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되는 물량들 누군가 받아낸다면 그때부터는 투기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고점을 넘어섰죠. 넘어서서 조정받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뭐가 무섭냐는 겁니다. 오히려 코인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더 중점적으로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코인 쪽도 여러분들께 차트의 관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일맥상통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코인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코즈부 투나잇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